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 다육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 등교시키고 이렇게 옥상으로 한달음에 달려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는데 이 아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오늘부터 내일하고 모레까지 계속 비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비를 좀 맞추려고 제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 비가 오는 관계 또 태풍도 온대요. 태풍까지 온대요. 태풍. 제가 이거 차광을 해주다가 지금 벗긴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며칠 안 된 사이에 아이들이 물이 확실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빨갛게 조금 올라오고 있죠. 군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라울도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햇볕을 이렇게 잘 받으니까 확실히 아이들 색감이 금방금방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햇볕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새삼 또 느끼고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비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걸 맞춰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비가 다 3일 동안 온다는데 이거를 3일을 다 맞춰야 되는지 하루만 맞춰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진짜 머리에 멘붕이 오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구경을 하다 보면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팁을 주시잖아요. 근데 다 비보약이라고, 봄, 가을 비는 비보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비보약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할 경우에는 비보약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게 독이 되고 어떤 게 보약이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조금 겁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오는 비를 조금 맞추고 그 다음 비는 좀 가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비 조절, 물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맞추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아이들이 조금 물을 먹은 것 같다. 근데 비 조금 와가지고는 아이들이 이렇게 위에만 살짝 세수한 정도지 아이들이 그 화분 속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그냥 좀 흠뻑 맞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는 비 양에 따라서 이렇게 비가림을 해주신다거나 베란다 분들은 안으로 넣어 주신다거나 그런 조절을 하셔야 되고, 또 무조건 다 맞추면 안 돼요. 너무 어렵죠. 이게 무조건 다 맞추시면 안 되고,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아이들이 다 물러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다 잘라놓고 기능이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흡수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몸살을 앓고 힘들어 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아이들 비 많이 맞춰놓고 잘 크라고 하면 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분갈이 한 아이들은 비를 맞추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한 분갈이 하시고 일주일 뒤부터 물을 주시기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봄하고 가을 비는 비보약이라 하는 이유가 그 비에 섞여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대요. 저는 뭐 얘기해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성분들을 뭐 이렇게 딱 얘기는 못 드리지만 좋은 성분들이 있대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풀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이 굉장히 빨리 촉진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비를 맞추면
이 다육이도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다 좋은 비보약이냐 그게 아니고 봄, 가을 비가 그렇고, 그리고 적당량 왔을 때는 그렇고, 너무 과하게 왔을 경우에는 그 비 양을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비를 좀 맞추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때는 그 성장을 멈추는 시기인 아이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습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비를 맞추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겨울에 단수하는 이유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안에 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쉽게 추위에 5도 이상 내려가면 조금 위험하대요. 그래서 5도 이상으로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수분들은 영하 2도까지도 아이들 잘 버티게 이렇게 적응을 시키셔가지고 잘 버틴다고는 하는데, 우리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초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슴 떨려가지고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5도 이상으로 맞추는 걸로 저도 하려고 해요. 아, 정말 작년에 냉해 한번 입혀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물관리, 아이들은 진짜 물관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비는, 빗물을 그 베란다나 이런 데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비를 맞출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 뭐 시래기나 이런 데 위에다가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 당시에 비를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은 빗물을 받아 놨다가 그거 거기에 목초액 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주면 아이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초액은 그 목초액하고 계피가 이 깍지하고 이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 좋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빗물 받아 놨다가 거기에 목초액을 타가지고 그렇게 항상 아이들 물을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깍지로 고생해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관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상에서 여러 그 계절마다 그리고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 팁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때그때 그 많은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그분들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모를 때는 따라쟁이를 해야 돼요. 저도 많이 따라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거 보고 따라 하다가 이거는 우리 집 환경에 안 맞네?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 그리고서 또 다른 거를 해보고, 아, 이건 우리 집의 환경에 맞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딱 이게 정석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환경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아이들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육이를 사가지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디다 놔둬야 될지, 예? 얘는 햇볕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오자마자 이제 분갈이 해가지고 얘를 어디다 놔야 될지, 햇볕 좋아한다니까 그냥 햇볕에만 놓으면 되는 건지 그런 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집 환경이 어떤지, 베란다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옥상 환경, 그 다음에 노지 전원의 그런 우리 집 곳곳에 환경이 어떤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게 절실히, 초보 때 처음에 그거를 좀 파악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이랬었구나, 이랬어야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처음에 보면은 이쪽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쪽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부추, 상추 이런 거 심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고 여기다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햇볕이 제일 잘 드는 줄 알았어요.
저쪽에서 햇볕이 가까우니까 되게 잘 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아닌 거예요. 잘 자라긴 자라는데 반근이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난간들이 있는 것도 이게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난간을 해 놓은 것도 무시를 못해서 햇볕이 저쪽에서 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들겠어요. 근데 이쪽이 제일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쪽을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저는 이쪽에 앉아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장소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햇볕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반그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오후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햇볕이 이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햇볕을 받기는 해도 이쪽은 반그늘, 그 다음에 여기는 오후에 햇볕이 들어오고, 여기는 아침부터 한 3시, 4시까지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그 환경이 햇볕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얼만큼 들어오는지, 어디가 햇볕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반그늘이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을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 하자마자 햇볕에 놓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분갈이 하시자마자는 우선 반그늘에 놓고 아이들을 좀 일주일 동안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 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햇볕이 있는 쪽으로 서서히 적응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집 환경이 어떤지를 우선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여름 같은 경우나 이렇게 햇볕 강한 때는 11시서부터 한 3시 정도까지는 이제 여름이나 봄, 가을 햇볕 강할 때는 좀 차강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때가 가장 햇볕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전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시간도 몰랐어요. 어떤 때 강하고, 뭐 햇볕이 어디가 얼만큼 들고,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파악할 게 모르는 거죠. 아유, 정말 막 어설프게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이제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본인들 환경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고 내 환경에 맞게 참고만 하시라,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참고를 하시되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저 어설프게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서 저도 그랬었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다 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갈이하고 물을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첫날이라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낮에도 간간히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 맞춘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이들 흠뻑 맞췄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짱짱해요. 그래서 이게 다 맞추지 않고 오늘 하루만 좀 간간히 내리는 비 이렇게 세수하는 정도만 맞추고요. 그 다음에 다 저기 비가림막을 쳐줄 거예요. 저는 여기 옥상에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각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림막을 쳐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맨날 이 아이들 들었다 놨다 비 맞추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비닐을 쳐버리자 해가지고 제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비닐 가림막을 쳐놓으니까 오히려 그것만 하고 다육이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옥상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 손목도 다치고요. 무거운 거 이게 작다고는 해도 여러 번 많이 움직이고 하시다 보면 정말 몸이 성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고 하시니까 이게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조금
수월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아이들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비 맞춰야 되는지 어떤지 그런 그냥 조그만 팁과, 그리고 우리 집 환경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차츰차츰 저도 지나면서 계속 도움이 되는 말씀, 제가 배운 것들, 그런 것들 조금씩 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저도 같이 배워가요,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일요일날 여기 모기향 켜놓고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제가 요거 만들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 뜨개실이에요. 이거 가방 뜨개실이 집에 있던 게 있어가지고 너무 얇아가지고 제가 요거 세 줄로 다 해가지고 요거 만들었어요. 다음에 요거 만드는 방법 요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너무 이쁘죠? 색깔도 괜찮고 톱은 올려놓으니까 너무 좋고, 요거 약업센이거든요. 요거 이제 아래로 처지는 아이인데 요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도 아직 심어 놓지는 않았는데 요것도 이제 아래로 좀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 해놓으면 되게 멋스러우니 이쁠 것 같아요. 저희 집 인테리어가 하나 또 늘었습니다. 저도 1년 반 동안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 배치도 많이 바뀌고 수없이 바뀝니다,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가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걸로 다육생활,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